병원 아저씨 대피 요령. 일단은요,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먼저 대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인명피해가 적거든요. 이거는 일반 병원, 요양병원 다 통합으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중증 환자와 직원이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예요. 불이 나면은요, 호흡기를 유지해야 돼요.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가린 상태에서 한쪽 손만 짚고서는 나갑니다. 양손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는 거예요. 청결한 병실 환경. 바닥 청소할 때요, 빗자루질하지 않습니다. 먼지 나요. 바닥에 물이나 용액 엎었어요. 빨리 닦습니다. 누군가 미끄러져서 낙상을 입기 때문이죠. 오염이 적은 구역부터 많은 구역으로 청소한다. 창문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청소한다. 멸균 물품 보관 관리 시 소독된 날짜가 최근 거예요. 유통기한이 길죠? 뒤로 가게 합니다. 먼저 사용할 물건 맨 앞줄에 빼죠. 소독된 날짜가 오래됐어. 유통기한이 조금 남았네. 앞으로 뺀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음식하고 똑같아요. 유통기한이 조금 남은 거 편의점 같은 데서도 도시락 앞으로 빼거든요. 혈액이나 체액 등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응고돼가지고 얼룩이 집니다. 그래서 그게 옷이라고 한다면은 그 옷 좀 입기 찝찝해요. 지저분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찬물에 헹군 다음에 더운 물로 씻는다. 이게 답입니다. 병원에서요, 이 피가 묻은 소독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환자 한 명 오고 나서 버리면은 너무 이게 돈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찬물에 핏기를 헹군 다음에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씻는다. 중요합니다. 과산화수소 집에 하나씩 있죠? H2O2죠. 응열된 혈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머리에 상처 나서 이렇게 피떡 졌어.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살살살살 묻혀서 응열된 혈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심천맥박. 일반적인 맥박은 요골동맥, 이 손목에 잽니다. 심천맥박은 어떨 때 잴까요? 부정맥에 있는 성인 환자의 맥박을 정확하게 재려면은요, 심천맥박을 재요. 또 맥박 결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골맥박과 동시에 심천맥박에 잽니다. 심천맥박은 그럼 어디다 재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이 본인의 좌측 쇄골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그 쇄골선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그럼 이 늑간 골, 4, 5번째 이 뼈, 늑간골과 이 쇄골선 요 만나는 요 지점이 심천맥박입니다. 왼쪽 자기 가슴 아래, 젖꼭지 아래 요 부분이 바로 심천맥박이 되는 거예요. 부정맥이 있다고 한다면은 심천맥박을 1분 동안 측정합니다. 호흡.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게 1회 호흡이에요. 성인은요, 1분에 12에서 20회죠.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국시에 잘 나오죠. 횡격막과 늑간근이 호흡에 관여를 합니다. 호흡 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흉부는 가슴 쪽이죠. 복부는 배 쪽이죠. 여기를 나누는 근육이 횡격막이에요.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은요, 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 있다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죠. 그래서 호흡이 곤란한 환자, 상체를 일으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라고요. 시상하부와 연수가 국시에 자주 나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는요, 호연수, 연수고요. 체온 조절 중추, 시체, 시상하부. 항상성을 유지한다 하면은요, 시상하부를 찍으셔야 돼요. 우리 열중증 4가지에서 열사병이 있었어요. 열사병은요,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가지고 땀 조절도 안 되고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죽을 확률이 높다 했거든요. 그게 바로 시상하부가 망가졌다는 얘기겠죠. 투약. 병원에서요,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거나 주사를 놓을 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모르핀은요, 호흡수를 체크해야 돼요. 왜? 모르핀을 투여하면 호흡수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디곡신, 디기탈리스 이런 강심제를 투여하려면요, 맥박수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쿠마린, 헤파린은요, 항응고제예요.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한 다음에 이 약을 투여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이뇨제는 저칼륨 혈증을 확인한다. 이뇨제를 먹으면 칼륨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저칼륨 혈증이었다고 한다면 이뇨제를 투여했을 때 너무 칼륨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측정을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뇨제는 저칼륨 혈증을 확인한다. 모르핀은 호흡수를 확인한다. 디곡신, 디기탈, 리스 등의 강심제를 투여하려면 맥박수를 확인한다. 쿠마린, 헤파린 등의 항응고제, 피가 멈추지 않는 약을 투여할 때는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한다. 혈압 중요한 거는요, 환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놔야지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이 되고요.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내려가요. 팔이 낮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뭐보다? 심장보다. 심장보다 팔이 더 높은 상태에 있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반비례죠? 심장보다 팔이 더 낮게 있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혈압은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입니다. 저혈압은 90에 60이고요. 고혈압은 140에 90이에요. 근데 이 고혈압을요, 굉장히 더 많이 올려놓고 이건 몇 기 고혈압이냐, 뭐 제2기 고혈압이다, 이런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혈압은 어디에 재죠? 상완 동맥에 잽니다. 이 팔뚝에 재는 거예요.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되려면은요,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였고요. 혈압 측정은 상완동맥 팔꿈치에서 2에서 5cm 위에다가 측정을 하고요. 이 너비는 12에서 14cm, 이 세로 길입니다. 소아는 더 작아요. 팔이 짧기 때문에. 폐기물, 보통 일반적인 병원에서 흰 통인데 노란색 마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손상성 폐기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폐기물 직원이 와서 비워갑니다. 손상성 폐기물 보관기간 최대 30일, 노란 통이다. 뭘 버리나요? 주사 바늘 버립니다. 한의원이라고 하면은 한방 침을 버려요. 수술용 칼날, 또 치과용 침, 뾰족하고 위험한 물건들을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반 의료 폐기물 국시에 잘 나오죠. 붕대나 거즈, 수액 세트나 탈지면 위험한 거는 아니야. 근데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는 거예요. 감염병 격리 폐기물, 결핵 환자의 객담이 묻었어, 이런 거는 격리 의료 폐기물에 버리고요. 최대 보관 기간이 7일이다. 이거는 폐기물 직원이 7일마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소독과 멸균, 소독과 멸균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기준점은 아포예요. 아포는 균의 씨앗입니다. 아포를 포함해서 다 죽였어 하면은 멸균이고요. 아포는 제외했어, 씨까지는 못 죽였어, 이게 바로 소독이에요. 깨끗은 한데 완전 멸균 상태는 아니야, 이게 소독인 거예요. 사각 포장된 멸균품을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내 몸에서 먼 쪽 먼저 밖으로 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열고 왼쪽 열고 내 앞쪽으로 여는 것입니다. 멸균법, 고압 증기 멸균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치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스테인레스나 이런 면포, 가운 같은 것을 고압 증기 멸균기에 돌려요. 스팀으로 멸균을 하는 거예요. 120도로 맞추고요. 20분이나 30분 정도 돌리면은 빠르고 간편하게 멸균이 됩니다. 유효기간은 2주이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다시 돌립니다. 이옥가스 멸균은요, 고무를 많이 넣어요. 그 폴리카테터 또는 치과에서 그 석션 팁, 이런 것들이 다 이 고무 재질이거든요. 이옥가스 멸균에 돌린다.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근데 이제 내시경을 하는 건강검진센터 같은 데서는 이옥가스 멸균기가 있어야겠죠. 건열 멸균, 건열은요, 말 그대로 건식입니다. 파우더, 여러분 가루죠. 이것을 고압 증기 멸균에 넣으면은요, 이 습기 때문에 이게 밀가루 반죽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열, 완전히 드라이하게 섬 멸균을 하는 거예요. 바셀린 꺼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건열을 하는데요. 120에서 140도로 하면은 3시간만 해도 되고, 온도를 높여서 160도로 하면 2시간만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동 겸자는요, 용기 하나에 하나씩만 꽂는다? 하나만 꽂아야 돼요. 24시간마다 멸균해준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 멸균에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돼요.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내야지, 이게 벽에다 다 닿으면은 이게 멸균이 아니죠. 섭자를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 또 이동 겸자의 포셉은 끝을 벌려서 멸균포로 감싼 후 멸균시킨다. 끝을 벌려서 멸균을 해야 멸균이 되지, 딱 오므린 상태로 멸균하면은 멸균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 여러분 이게 뭐가 헷갈리실까요? 내과적 무균술, 내과적 손씻기, 외과적 무균술, 외과적 손씻기. 완전히 무균, 멸균이 되는 것은 외과적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씻는 것, 소독 수준인 것은 내과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게 내과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손끝이 아래로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팔꿈치가 위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내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반대로 손이 위에 있어요,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요. 수술할 때 의사들 이렇게 손 많이 씻잖아요.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고요. 이게 바로 멸균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씻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외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멸균 플러스 멸균만 멸균인 거예요. 멸균과 소독이 되면은 이미 그거는 소독으로 다운됩니다. 아시겠죠?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항상 멸균은 멸균끼리 다녀야 멸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비병원성균 또는 병원성균을 다 사멸해서 멸균을 유지하는 게 바로 외과적인 무균술이다. 수술실에서 외과적인 무균술 사용해야겠죠. 우리 몸을 째고 그 안을 막 만지고 헤집는데 이게 뭔가 균이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험해지거든요. 외과적 무균술에서는 멸균 물품과 멸균 물품이 접촉했을 때만 멸균 상태로 간주를 한다는 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 게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죠. 요 모양을 머릿속에 딱 생각해 보세요. 손을 위로 한다.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 손을 팔꿈치보다 위에 놓는다. 팔꿈치가 손보다 아래에 놓는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외과적인 무균술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멸균 영역입니다. 수술할 때 외과적인 무균술이 필요하죠. 수술복 착용할 때 또는 수술 기계를 소독할 때도 다 외과적인 무균술, 멸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또 도뇨관을 삽입해요. 이게 소변줄을 꼽는 거죠. 이거 요로 가면 많이 생깁니다. 이건 외과적으로 멸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추천자 몸에 구멍 뚫어요. 침습행이죠. 요런 거 외과적인 무균술, 멸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드레싱이요. 욕창 드레싱, 수술 부위 드레싱, 개방 창상 드레싱, 개방 상처에 드레싱 할 때 다 외과적인 무균술로 멸균 영역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또 흉곽 배관액, 복강 배관액, 배관액 교환할 때도요 멸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독용액 중요한 거, 뚜껑의 위가 바닥에 가게,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세균이 안쪽에 묻으면 안 되니까. 물약은요 흔들어서 써라. 왜?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라벨이 젖지 않게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라라. 약을 따랐으면 다시 넣지 말아라. 낙장불입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방된 약만큼만 따르고 많이 따르지 말아라.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초성만 암기하세요. 급하신 분들은. 그럼 보기 5개 중에서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이거 아니면 답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전도 검사, 심자 여기 있어요? 없죠. 틀립니다. 체혈, 몸에서 피를 뽑는 게 체혈이죠. 바늘을 제거했어요. 그 부위 비빕니까? 눌러줍니까? 비비지 않는다. 눌러준다. 왜? 피멍드니까. 이거 요양보에서 국시에 나왔어요. 수혈을 받고자 할 때 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혈액형에 맞게 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형 검사, 또 교차 반응 검사, 또는 교차 시험 검사. 뭔가 문제가 되는지 검사를 합니다. 피 뽑으면요 통에다 담는데요. 이 체혈된 혈액이 검체 용기의 벽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가운데로 쭉 짜주면요 이 피가 용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 쪽으로 한번 쿠션 주고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딱딱 3쿠션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요. 기초 양리 선택작용은요, 타이른을 먹었어요. 머리 아픈 사람은 두통으로 가겠죠. 배가 아픈 사람, 생리통인 사람은 배로 가겠죠. 근육통 있는 사람은 근육으로 가겠죠. 이게 바로 선택작용입니다. 어떤 조직이 장기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약물이 친화성이 있어서 그 조직 장기에서 양리작용을 일으키는 것,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특정 장기에만 작용한다? 선택작용이에요. 내성,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돼서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양을 증가해야 되는 것이 내성이 생겼다 합니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중증 아나필락틱 환자에게 투여해야 되는 약물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기관지 확장제예요. 약물,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 않는다. 침전물이나 변색된 약 사용하지 않는다. 약의 뚜껑은요, 이 겉면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안쪽이 하늘을 향하게 하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한 번에 많이 따르지 않는다. 적당히 따른다. 한 번에 많이 따랐다고 하면은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라벨이 있는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른다. 항문 질 요도에 넣을 수 있는 거? 좌약입니다. 좌약. 마약, 아편제제는요,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약장에 보관해야 된다. 또는 금고에 넣는다, 자물쇠로 채운다, 다 맞는 말이에요.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요, 오용 방지입니다. 도난 방지일 수도 있잖아. 교과서적으로는요, 오용을 방지하는 거래요. 잘못 먹지 말아라 이것이죠. 모르핀, 데메롤,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에 투약 전에 반드시 호흡수를 체크해야 된다. 또 맥박을 체크해야 되는 약, 디곡신, 디기탈릭스 이런 강심제는 맥박이 떨어지니까 맥박을 체크해라. 쿠마린, 헤파린은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해라. 왜? 이 약을 먹으면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니까. 이뇨제, 칼륨 수치를 확인해라. 흡수 속도가 빠른 순서, 정근, 피, 경. 약을 정맥으로 넣었을 때 가장 빠르고요. 근육 주사, 엉덩이 주사죠. 또 피하 주사, 피내, 그 다음에 경구. 먹는 게 제일 약발이 느리다는 거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다. 췌장의 란게란스 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다. 인슐린이죠. 냉장고에서 꺼낸 인슐린 병을요, 사용하기 전에 손바닥에 굴려서 씁니다. 이유는요, 조직의 위축과 비후 방지.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협심증 치료제, 니트로글리세린. 물로 먹는 게 아니라 혓바닥 아래, 설하 투여하죠. 국소 마취제, 부분 마취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리도카인이에요. 기초치과, 6개월마다
검진받는다. 올바른 칫솔질이 중요하다. 범낭질, 상아질, 배각질, 치수, 국가고시에 한 번씩 다 나왔어요. 치아의 맨 바깥층이다. 범낭질이죠.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 범낭질이에요. 상아질, 치아의 80%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한다. 상아질이죠. 범낭질보다는 상아질에서 충치가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다. 치수, 신경과 혈관이 존재한다. 직전국시에 나왔죠. 백악질, 치아를 악골에 고정한다. 백악질이에요. 제일 먼저 교환되는 치아, 하악, 유중절치, 아래 앞니 2개죠. 연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 하악 제1대구치 6번 치아입니다. 핸드피스, 구강 내에서 치즈를 삭제하는 기구,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냄. 치과 가면은 드르륵 하면서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게 바로 핸드피스예요. 멸균기, 고압 증기 멸균, 가장 치과에서 많이 쓰입니다. 120도씨에서 2-30분 정도 고온 고습을 사용해서 스팀으로 멸균하는 것입니다. 스테인리스, 가운 등을 멸균시킬 때 가장 많이 쓴다. 치과기구 소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고압 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라고 말합니다. 김쌤, 오토클레이브 좀 돌려줘요. 이런단 말이죠. 건열 멸균, 말 그대로 건열, 건식이에요. 드라이하게 말린다. 파우더, 바살린 꺼즈, 건열 멸균법입니다. 발치유 주의사항, 피와침은 삼킨다. 냉찜질이 좋다. 금주 금연, 또 물을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면은요, 음압이 생겨서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빨대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빨대는 언제 썼죠? 철분제가 치아에 착색되기 때문에 빨대로 먹어도 된다 했어요.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실란트입니다. 뾰족뾰족한 치아에 홈을 메워서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문제점이 많은 열구와 소화를 인공적으로 막아버림으로써 충치가 생기는 환경을 없애는 거,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러버댐 방수법, 요거 하나 왠지 요거는 찍고 싶네요. 얇은 고무입니다. 색종이 많아거든요. 요걸로 환자 치료할 때 환자 입 안에다가 이 의료진이 조치를 해요. 그러면은 뭔가 이 찌꺼기들이 환자 입안으로 떨어지지 않고요. 치료하는 사람이 편합니다. 환부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 러버댐 방수법. 고무를 입 안에 대는 거예요. 응급간호,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기지쇼감 이 순서예요. 기도 유지나 호흡 유지가 가장 먼저이고요. 지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쇼크 예방, 상처 보호나 감염 예방은요, 맨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병원 가서 항생제나 뭐 소염제에 맞아서 나을 수 있기 때문이죠.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올려준다. T 포지션 같은 말이죠.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아나필락틱 쇼크 원인 물질, 페니실린, 항생제죠. 혈청, 땅콩, 벌침 등이 있어요. 아나필락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 뇌주사, ID로 미리 체크합니다.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생명 위협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언어적인 자극으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응급처치에서는요, 반도가기 인상 이 순서가 중요하죠.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 노란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지 누군가 하겠지 하고 아무도 하지 않죠? 가슴 압박,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중간에 기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똑바로 들어 올리죠.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반도가기 인상,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가슴 압박이 심장을 소생하는 것이고요. 인공호흡이 폐를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에요. 순서가 다르다고 하면은 폐심소생술이 되겠죠. 인공호흡은요, 10초 이내에 2번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가슴 압박할 때 직각으로 체중을 실어서 같은 부위를 손바닥이 아닌 손꿈치로 누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분에 100에서 120회를 눌러줍니다.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요, 30대 2예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처치, 기도 유지를 위해서 취할 체위는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반도가위 또는 심스 체위. 관장할 때 체위 역시 반도가위, 심스 체위죠. 또 의식이 없다 하면은요, 치기,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 앙압 이후 고개를 옆으로. 경련 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중요하죠. 무의식 환자가 구토 시 우선 옆으로 고개를 돌린다. 중독 환자 1순위는요, 기도를 유지한다, 호흡을 유지한다, 약병을 들고 병원을 간다입니다. 약병이 없으면요, 구토물이라도 들고 가야 돼요. 왜? 위세척을 시킬지, 해독제를 놔야 될지, 구토를 시킬지 먹은 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코피요, 비출혈이 코피입니다. 목덜미나 콧등에 얼음찜질한다. 입안으로 넘어온 피는 뱉는다. 코피는 뱉고요. 치과적으로 발치, 이를 뺐을 때는 삼킵니다. 코에서 피가 나니까 입으로 숨을 쉬어야겠죠. 코를 풀지 않는다. 자동 심장 충격기 부착 위치,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이에요. 그림으로도 아시고요. 말로도 아셔야겠죠?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바로 아래 하나 붙이고요. 왼쪽 젖꼭지 옆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 모두 물러나세요 해야 되는 그때는 언제인가? 심장 리듬 분석할 때 그때뿐입니다.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요? 30대 2죠. 성인은 항상 30대 2예요. 하지만 영아나 소아는요. 구조자가 한 명이 왔을 때는 30대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19에서 두 명이 내렸어. 둘 다 의료 제공자야. 이럴 때는요. 둘이 섞어가면서 15대 2예요. 15대 1 아니고 15대 2가 되겠습니다. 한 명이 구조할 때는 일반인이 하던 의료 제공자가 하던 30대 2로 심폐소생술을 한다. 구조자가 두 명일 때는 둘 다 의료 제공자라면 15대 2로 심폐소생술을 한다. 법규, 규모로 나뉘죠. 병원급은 3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 5상급 500병상 이상이에요. 그러면 29개까지는요, 의원입니다. 사산 진단서 뗄 수 있는 사람, 사조의한, 조산사, 의사, 한의사입니다. 사산은요, 사람이 죽은 게 사산이 아니에요. 임신한 지 4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미 죽은 태아를 분만하는 일, 4개월이 지났는데, 아기가 죽어서 나오는 게 사산이래요. 간호조무사는 자격 발급 후 실태와 취업 상황을 몇 년마다 누구에게 신고하죠? 3년마다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기록의 보존 기간 맞춰보세요. 진단서 3년입니다. 처방전 2년입니다. 의사가 보관하는 거 다 10년이에요. 의사가 뭐 보관할까요? 그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수술한 기록, 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 혈액관리 업무 기록, 이게 10년이에요. 나머지 모르는 거 다 5년이에요. 감염병 환자 명부 3년 보관한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명부 10년 보관한다. 구강실태조사, 구실삼 3년마다 합니다. 구실삼, 구강실태조사 3년마다 한다. 3급 감염병만 볼게요. 계속 3급이 나오니까요. A, B, C 3급입니다. 여기서 A가 A형 감염이 아니에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B형 감염, C형 감염이 3급 감염병이에요. A형 감염은 2급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개, 쥐, 모기, 약간 동물스러운 것들이 다 3급이에요. 개, 파상풍, 공수병 같은 말이죠. 쥐새끼는요, 발발증, 리케처성 감염병이에요. 발진 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하지만 이 꼭 쥐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기보다는 쯔쯔가무시는요, 찐득이죠. 뭐 쥐새끼 털에 붙은 찐득이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발진 티푸스, 이죠, 쥐털에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또 렙토스피라증은 들쥐에 의해서 감염되고요.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이번에 모기나 얼차례 아닌가요? 일본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다 모기 때문에 걸린다. 3급 감염병이에요. 3급 감염병은요, 계속 감시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CCTV를 생각해낸 거예요. 계속 감시한다는 건 약간 CCTV 느낌이잖아요. ABC 1, 2, 3 3급 감염병이다. 계속 감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요 3급 감염병으로 가세요. 벌칙이요. 요 정도만 볼게요. 혈액 매매 행위 55. 또 환자 비밀 누설 33입니다. 5533211이 뭐예요? 앞에 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 다 이하예요. 5년 감방 가든지 5천만 원 내라. 3년 감옥 가든지 3천만 원 내라. 둘 중에 하나예요. 환자 비밀 누설했어 33이에요. 간호조무사는 33입니다. 요양보호사는 22예요. 이거는 지금 간호조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33을 기억하세요. 정신질환자 노동 강요했어. 제가 뭐 장발장 일 시키는 쇼츠까지 올렸잖아요. 33입니다. 또 태아 성간별 행위 금지 22예요. 태아 성간별 딸인지 아들인지 8개월이 넘어야 알려줄 수 있고요. 그 전에 알려주면 22예요. 아이고 산모님 죄송해요. 제가 그거 알려드리잖아요. 저 벌금 2,000이에요. 이러는 거죠. 전염성 결핵 환자가 자꾸 일하고 다녀요. 그 일하지 말라고 한 거 위반했어요. 벌금요? 1,000입니다. 1,000 올랐죠? 1이다. 과거에 몇 년 전에 500이었어요. 옛날 문제집 보고 아직도 500으로 알고 계신 분 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신질환자를요? 길거리에 버렸어요. 시설에 집어넣어놓고 연락 두절됐어요. 6이죠? 요거 55입니다. 갖다 버렸어. 6위는 55예요. 세요. 응급 입원, 응급하게 입원시킨다. 왜?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을 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이 와가지고서는 동의를 받으면은 입원을 시킨다. 얼마나? 3일 동안, 72시간 동안.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 구강실태조사 구실삼 3년,
맨날 나오는 거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일단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보호자. 고령자 노령자 늙었다고 안 되는 거 아니다. 아니 내가 고령자야. 근데 나 100억 있어. 정신 멀쩡해. 당연히 누군가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겠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된 자. 파산이 됐지만 복권이 됐어. 회복이 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요. 본인 생활 자체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지금 자기가 몸을 못 가너. 또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된 사람. 돈이 하나도 없어. 파산됐어. 여기서의 복권은 로또예요? 아니죠.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금전적으로 쪼들리면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뭔가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당 정신질환자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그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 또는 그 배우자 하여간 소송 경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성년자,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행방불명자, 행방이 불명됐어요. 누구의 보호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기초한방이요. 5장 6부가 있습니다. 5장 5가지 대표적인 장기, 간, 심, 비, 폐, 신.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이 있습니다. 6부는요. 담소, 위대방,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이렇게 있어요. 연결하시면 돼요. 간, 심, 비, 폐, 신. 담소, 위대방 이렇게 연결하세요.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어혈, 축혈, 피가 뭉쳤다. 독소 때문에 응어리졌다. 훈침, 침 시술 후 쇼크 증상, 어지럽고 창백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냥 어지럽기만 한 거, 현웅감. 약물 제형의 종류, 탕제, 산제, 환제, 고제, 엑기스제 다 중요하죠? 급성질환에 사용한다, 탕제예요. 가루약은 산제, 만성질환에는 환제, 반유동의 상태, 고제죠? 매실엑기스, 홍삼 엑기스, 엑기스제예요. 침 간호. 우리 한의원 가서 침 맞을 때 20분 정도 누워 있습니다. 유침 시간 20분. 발침 후 남은 침이 있는지 간호조무사가 살피고 알코올솜으로 마무리한다. 뜸, 온열을 이용하여 면역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부항의 정의가 국가고시에 2번에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음압 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어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일으켜서 치료하는 방법. 피부에 이렇게 흡착시키는 거 부항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물어봅니다. 입마건. 입을 때는 마비 쪽 다음에 건강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다음에 건강한 쪽으로 입힌다 이 얘기입니다. 마비 쪽 건강한 쪽 그 중간에요.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을 맡고 있다면 수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는 순서는 그러면 입마건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마비 쪽이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야.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오른쪽이야.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왼쪽 머리 오른쪽.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벗길 때는요. 벗건마.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마비 쪽. 이 순서로 갑니다. 입마건 하나 외우시면 어쨌든 답은 나오잖아요. 신체 역학의 원리. 요즘에 국가고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몸을 써야 내가 효율적으로 쓰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힘을 잘 쓸 수 있냐. 환자를 부축을 잘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신체 역학의 원리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물건을 이동하려 하는 방향으로 마주본다. 그쪽으로 몸통과 사지를 돌린다. 힘의 방향으로 마주한다. 이것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무게 중심을 낮춘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힘을 쓰는 거지 허리는 굽히지 않아요. 아시겠죠? 발을 벌린다는 것은 지지면을 넓힌다는 얘기고요. 몸을 낮춘다는 것은 무게 중심을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은요 몸통에서 써야 돼요. 허리에서 가슴 여기서 써야지 힘이 잘 써지고요. 이 힘 쓰는 것을 팔을 쭉 펴고 하는 게 아니라 팔을 구부리고 좀 몸 가까이에서 힘을 써야지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부상 없이 힘을 잘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쭉 펴는 거 주관절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는요 애기 소아에게 많이 씁니다. 온해효과, 냉해효과 한번 짚어드릴게요. 빈출 파트는 아니지만요. 왠지 그냥 제가 이번 국시 이거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감이 올 때가 있어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국시에 온해 효과 중에서 근육 이완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육 이완이 증가하면은 온해 효과고 근육이 수축하면은 냉해 효과다 이거예요. 국시에 한 번 나온 파트는요. 이론을 또 알아야 돼요. 왜? 문제은행에서 그 문제가 계속 돌고 돌아서 다른 문제로 또 변형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엘니뇨, 라니냐, 빔뇨, 다뇨, 잔물, 더운물. 여기서의 찬물, 더운물이 뭔지도 모르고 외우시죠? 여기서의 찬물이요. 냉해 효과입니다. 더운물은요. 온해 효과예요. 잔물 올라갔죠. 뭐가?
뭐가? 관절 하락의 점도가. 더운 물 내려갔죠? 관절 하락의 점도가 감소됐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관절 하락의 점도라는 것은 묽은 게 좋대요. 찬물, 더운 물. 한마디로 냉해 효과, 온해 효과 이겁니다. 냉해 효과, 관절 하락의 점도가 증가한다. 온해 효과, 관절 하락의 점도가 감소한다. 섭취량과 배설량. 먹는 거, 뭐 수혈받는 거 다 섭취량입니다. 배설량 싸는 거, 땀 흘리는 건데 심한 발한 이런 것들이 배설량입니다. 단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똥을 쌌어. 배설량이야?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니까 특이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냥 땀 한두 방울 흘렸어.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그냥 발하는 배설량이 아니고요. 심한 발한만 배설량이에요. 가글액 우리가 하고 뱉어내죠. 이거는 배설량도 아니고 섭취량도 아니에요. 마스크의 종류.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 마스크걸 나온 거 아시죠? 이거 제가 예전에 네이버 웹툰에서 봤는데 요거 나왔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국시 끝나면 여러분 이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세요. 물론 뭐 할 일은 있지만요. 저도 국시 끝나자마자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의 힘든 순간을 참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스크의 종류가 있어요. 국시에 뭐 나와요? 저농도가 뭐고 고농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만 외우자고요. 저농도 강추. 강추, 뭐 강추야?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만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좀 특이하잖아요. 다 고농도 해야지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 저농도 강추. 여러분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여러분 떠 먹여 드리지만은요, 이 떠먹여 드리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이유식 애기들한테 먹일 때 떠먹여만 주면 되잖아요. 시장 봐야죠. 재료 손질해야죠. 그거 다 갈아야죠. 볶아야죠. 그 통에 담아야죠. 식혀야죠. 그 작업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 봐주시고요. 뭐 좀 엊그제도 또 뭐 말이 빨라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국시가 코앞이에요. 세워라 내워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1.5배속씩 들으시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본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의 흐름에 맞춰서 본인이 그것을 맞추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왜 그거 이렇게 박하십니까? 저농도 강추, 저농도의 산소는요,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예요. 요것만 암기하세요. 여러분 다 외우면 다 틀려요. 하임리히법, 뭔가 이렇게 질식된 상황에서 뒤에 가서 쿡쿡쿡쿡 복부를 밀어 올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2020년에 바뀌었대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정판으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판도 알고는 넘어가라. 5대5로 갑니다. 등 5번 두들기고요. 복부를 퍽퍽퍽퍽 5번 밀어냅니다. 이거를 반반하는 거예요.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 5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련 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후빈을 예방한다. 호흡을 유지한다. 두 번째,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약과 안연고, 이거는 요양보사 국시에서 정말 단골 문제인데요. 간호조무사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안약은 눌러줍니다. 안연고는 움직여줘요. 안약, 눌러, 두 글자죠. 안연고, 움직여, 세 글자죠. 이렇게 암기하세요. 안약, 눌러, 어디를? 비루관을. 안연고, 움직여, 누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어디다 넣냐? 안약은요, 정중앙에 넣던지 이 외측으로 넣습니다. 이것을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에 떨어뜨린다. 또는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의 3분의 1 부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부 결막낭은요, 눈동자 아래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이요. 또는 하안검이라는 표현으로도 합니다. 국가고시는 비슷한 표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틀렸네? 이게 아닙니다. 비슷한 표현을 아셔야 돼요. 안연고는요, 중간에서 외측으로 1, 2cm 쭉 짜주고요. 누나를 움직여서 골고루 펴주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했어. 압력 있으면 안 돼요. 수술한 부위가 뻑하고 충격이 가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한쪽으로 눕는다. 수술을 한쪽을 위로 해야 돼, 아래로 해야 돼. 수위, 이 두 글자만 외우면 끝나잖아요. 수술한 쪽이 위로 가라. 아래쪽은 압력이 받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안압 상승을 위해서 금기약일상. 일단 기침, 코풀기, 배변 시 힘주기, 눈에 긴장 주기를 금지한다. 그래서 이게 국시에 어떤 표현으로까지 나와요? 기침을 할 때 입을 벌리고 기침해라. 이게 뭔 소리야? 최대한 압력을 분산해라. 큰 기침을 하지 말고 작은 기침으로 나눠서 해라. 이게 뭐
본인이 노력한다고 될까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변형 지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피내주사 ID 이거는요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요 항생 주사를 맞을 때 엉덩이 주사를 놔요? 아니죠. 항생제는 항상 IV로 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항생제에 부작용 없으실지 테스트 좀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사기 바늘로 여기 피부 겉에 쑤셔 넣으면서 따가워 죽겠잖아요. 조금 이따 와서 보면 부풀어 있어서 이 항생제 안 되겠네요. 그게 바로 피내주사입니다. 알레르기 반응, 질병 진단, 항생제 반응 검사를 위한 투약 방법이 바로 피내주사 ID예요. 임종의 5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이 느끼는 5가지의 감정이죠. 부분협, 우수, 처음엔 부정하고 싶다가요.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협상이나 타협을 하게 되고요. 우울해지다가 결국은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떡하겠냐 나 죽어야지 이겁니다. 임종의 적응의 5단계.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거 뭐죠? 타협, 협상이에요. 혼수 상태인 임종을 맡고 있는 대상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은요. 청각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도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중요하죠. 말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하나 붙이고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 하나 붙입니다. 우리 눈에서는 왼쪽 오른쪽이지만요.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른쪽 세 글자죠. 왼쪽 두 글자죠. 3, 2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동차에 앉는데 보조석에서 안전벨트 하는 그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심장 리듬 분석은 3분 간격으로 실시하나요? 2분 간격입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그거는요. 리듬 분석할 때이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해서 뼈와 근육에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하면 더 아프니까. 이겁니다.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라는 거. 여자들이 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죠? 애를 낳아서도 있지만요.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조금 나오면 골다공증이 생겨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낙상을 입으면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삶의 질은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정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도 늙잖아요.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저 수근관 증후군 제가 지금 팔목에 아대를 차고 있습니다. 손목 아대요. 막판에 지금 편집도 그렇고 이 영상 자료 추리는 것도 그렇고 손목을 너무 많이 써서 어제는 젓가락질을 못할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포크로 밥을 먹었는데 수근관 증후군 자가 진단 검사는요 팔란 검사입니다. 양쪽에 손등을 맞대고요 1분 동안 밀었을 때 손이 많이 저리면 수근관 증후군인가 보다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근관이 아니라 VDT인가 봐요. 뭔가 미세한 차이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팔란 검사했을 때 아프지는 않거든요. 네, VDT인 것 같습니다. VDT가 뭐예요? 컴퓨터 작업 많이 한 사람들 걸리죠. 직업병이죠. 역류성 식도염, 살을 빼야 됩니다. 체중을 줄여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과식은 피한다. 또 기름진 음식, 커피, 탄산음료 피해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니트로글리세린 먹었어? 30분 넘어도 아파? 심근경색증일 수 있다 이거죠. 3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심근경색증은요 심근이 괴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빨리 응급실 가죠. 심전도 재고요. 모르핀 마약성 진통제를 IV 합니다. 빨리 몸에 퍼져서 통증을 없애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유는 있지만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정맥주사, 모르핀을 정맥주사한다. 뭐가 심근경색증일 때 IV 한다. 이거 IM 한다라고 문제 나오잖아요. 동정맥루 이거 국시에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혈액 투석하려고요. 인공혈관을 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동정맥루를 심으면요. 한두 달 있다가 요걸로 투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정상이냐? 진동이 느껴져야 정상이래요. 그래서 진동이 안 느껴지면 보고해야 된대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쵸? 찌릿한 느낌이나 진동이 느껴져야 하며 없을 시엔 즉시 보고한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로는 압력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 들거나 팔 베게 하면 얼마나 눌려요. 그쵸? 심한 운동. 혈압 재면은 팔 진짜 눌리잖아요. 여기서 피 뽑지 않는다. 정맥주사 놓지 않는다. 인공혈관을 심었어요. 근데 이걸 압력 줘서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압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정맥류예요. 투석을 할 수 있는 인조 혈관을 심어준다는 거. 마지막 40번째 키워드입니다. 뇌 분비계 관련 질환.
요것도 별 한 개짜리입니다. 그냥 왠지 요번에 요거 찝어드리고 싶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요? 땀이 나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위에 민감하고 땀이 납니다. 식욕은 너무 좋은데 살이 빠져요. 이게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계속 덥고 식욕은 왕성하지만 살이 쭉쭉 빠져. 갑상선 기능 항진증 검사해보세요. 같은 말로 바제트병,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먹은 것도 없는데 살찌고 추워, 이거는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겠죠. 모자보건과 학교보건, 모자의 범위에 대해서 자주 물어봐요. 모 엄마는요 가임기 여성 15에서 49세, 그리고 임산부, 곧 아기를 낳을 거죠. 분만 후 6개월 이내까지 다 엄마로 보고요. 자는요 6년 미만, 그러니까 5살까지를 봅니다. 정상 또는 비정상 다 봐요. 역류와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까지 다 본다. 용어 중요한데요. 유산은요 임신 20주 이내에 태아가 사망했을 때를 유산으로 보고요. 조산아는 주수를 못 채우고 태어난 아기예요. 몸무게가 적은 아이가 아니라요.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가 조산아 미수가인데, 털미 털이 많다 주름이 없다 조산아 미수가 기억하시죠? 주산기는요 임신 28주부터 생후 7일이다. 7에 28, 7개월 지나고 또 태어났는데 죽었어. 이게 주산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임신 20주 이내에 죽었으면 그건 유산인 거고요. 임신 7개월 이후에 죽었어. 그거는 주산기 사망이라는 거죠. 신생아는 생후 28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고요. 임산부는요,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신 중인 사람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까지 다 임산부로 봅니다. 모자복은 왜 중요해요? 모자의 건강이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가 비리비리하면은요, 우리나라의 나중에 건강 상태가,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너무 별로죠. 높은 사망률, 불구나 기형, 질병 예방 사업에 효과가 크고 효율적이다.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다 모자예요. 그래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 3분의 2이다, 50%이다, 70%이다, 50에서 70%이다, 반 이상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영아 사망률, 영아가 사망한 숫자가 분자로 올라가겠죠? 곱하기 1000입니다.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라는 말이에요. 영아가 사망한 수를 분자로 올리고요. 총 그해 태어난 숫자를 분모로 내리죠.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은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다 라는 말이죠. 영아 사망률 왜 중요하죠? 모자보건 수준이나 그 환경위생 수준이 높아지면요, 영아 사망률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영아 사망률의 변동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뭔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죠. 왜? 영아가 죽었다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이나 보건 지표가 영 아니라는 거니까 주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 산정 관리 횟수, 임신했어, 막달에는요 매주 간다, 한 달에 4번 간다, 월 4회 간다. 그 이전에는요 8, 9개월이잖아요. 2주마다 간다. 예방접종 전과 후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접종 전에는요 전날 목욕을 시켜야 돼요. 당일날 목욕하면 안 되거든요. 건강 상태가 좋아야겠죠.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그 균이나 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어서 항체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예방접종을 맞기 전에는요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예방접종 후에는요 아나필락틱 쇼크가 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접종 후 30분가량은 접종 기간에 머물러서 상태를 관찰한다 이 얘기고요. 당일날은 목욕하지 않습니다. 기초영양, 탄수화물은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여러분 아침에 탄수화물 드셔야 돼요. 왜?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거든요. 단백질은요 생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 이 피부들, 살 이런 거 다 단백질이죠. 근육도 단백질이죠.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는다.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고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지방이 아직 국시에 안 나왔습니다. 지방은요 장기를 보호한다, 충격을 흡수한다, 포만감을 준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지방 좀 알고 갈게요. 우리 이런 살들이 있어야 뭔가 충격 흡수도 하고요. 욕창이 있는 대상자들,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은 욕창이 덜 생깁니다. 빼쩍 마른 사람은 욕창이 더 잘 생겨요.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충격을 흡수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것은 이 지방 덩어리예요. 철분제는요 소화 흡수가 더뎌요. 그래서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한다.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는다. 요오드는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의 주성분이에요. 요오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김, 다시마, 미역, 톳 같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티록신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성장이 부진해요. 발육부진, 크레틴병이 생기고 성인은 점액 부종, 점액 수종이 생긴다. 비타민의 기능,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특히나 비타민 C죠.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완전하게 위 절제 수술한 환자가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악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 중요하죠. 병원 시기. 전신마취 깨어날 때 뭐 먹습니까? 물이나 보리차 먹어요. 그 다음에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순서로 먹습니다. 심부전, 심장이 부전해 저염분식이를 먹고요. 고열량식 먹어야 되는 환자, 화상 환자 또는 감염 환자, 결핵 환자 등의 신체 소모가, 에너지 소모가 많으면 고열량식을 먹는다. 지역사회 보건, 장기요양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가 뭐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인 노령자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나라의 혜택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거동이 안 돼. 그럼 나 누가 밥 줘요? 자식이 만약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뭔가 필요한 걸 사다 주고 이런 기본 케어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급을 줍니다. 그게 바로 장기 요양급여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재가급여,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방방방 주단,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돌봐줘요. 방문 목욕, 목욕시켜줘요. 주야간 보호, 유치원처럼요. 그 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기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단기 보호, 한 달 중에서 최대 9일까지 그 기간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숨통이 좀 트이겠죠? 방문 간호, 거동이 안 돼.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방문 간호사나 방문 간호조무사가 그 대상자 집으로 와요. 그래서 간호해준다. 이게 방문 간호죠? 이게 바로 재가급여입니다. 국민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이 먹고 불편했을 때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이 바로 장기요양급여예요. 방문 간호조무사 하고 싶으신 분 많죠? 일단 자격증을 따세요. 3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700시간이나 해야 돼요. 거의 뭐 반년 이상 걸립니다. 문제 맨날 뭐 나와요?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 하면은요, 단기 보호로 가셔야 됩니다. 시설급여. 여기서의 급여는 월급이 아니에요. 서비스나 혜택이란 뜻이죠. 시설로 가는 거, 요양원 가는 거, 이것도 장기 요양 급여에 등급이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잖아요. 재가급여는 15%만 내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요. 요양원 가려면요, 엄마가 치매 받았어요. 지금 막 거동도 안 되고 사람 못 알아봅니다. 요양원 가시죠? 20% 부담하는 거예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규모로 나뉩니다. 보통 요양원은요, 시설이에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고요. 10명 이상이라는 것은 100명, 200명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동네 가다 보면은요, 있어요. 공동생활 가정, 알고 보면 보이거든요. 입소자를 9명만 받아요. 왜? 노인 2.5명당 직원을 1명 둬야 되거든요. 입소자가 9명밖에 없어도 직원이 3명이나 있어야 돼요. 입소자가 10명이면은 직원이 4명 있어야 되니까 그냥 입소자 9명만 받으면 직원 일단 3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냥 일상 가정처럼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공동생활 가정으로 이 엄마나 아빠를 모시게 되면은 찾아뵐 수도 있고 좋잖아요. 사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면회가 까다롭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이 뭐 괜찮은 데가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양원은 많지만요. 그래서 규모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상태가 나빠질수록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단기 보호는 왜 재가급여예요? 시설에 맡기는데 한 달은 30일 또는 31일이죠. 아무리 많이 맡겨도 9일밖에 못 맡겨요. 그러니까 20며칠은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가급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엄마나 아빠를 거기서 모시는 거지 집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시설급여가 됩니다. 특별 현금급여, 특별히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왜? 재가급여도 안 되고 시설급여도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금을 주는 겁니다. 가족 요양비, 뭐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비비비가 있는데요. 가족 요양비라는 건 너무 외진 섬이나 벽지 같은데 시설도 없고 뭐 요양보호사도 없어요. 그런 데서 가족끼리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가족 요양비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요양보호사 따서 부모님 케어했을 때 돈 받는 거, 그거는 가족 요양급여입니다. 급여예요. 방어기지의 유형, 우리가 싫어하지만 국가고시에 매번 나오죠.
맞춰보세요. 어떤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편안한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거, 이거 뭘까요? 만만한 사람한테 종로에서 뺨 맞았는데 한강에서 눈을 기고 있어. 이거 뭐예요? 전치입니다. 전치. 이렇게 감정 조절 못하고 딴 데서 헛짓거리 하다가 전치 3주 되죠?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이건 뭘까요? 용납할 수 없거나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고나 감정, 행동에 대해서 상징적인 방법으로 무효화하는 것. 이게 뭐예요? 취소예요, 취소. 바람 폈는데요. 아내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줘요. 이게 바로 용납할 수 없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무효화시키고 싶어서 하는 행동을 취소라고 합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죠? 치료적 의사소통의 기법, 반영이 뭐예요? 선생님, 국가고시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저 지금 머리도 안 돌아가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반영의 기법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 국시가 다가오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고 정말 공부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반영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말한 그 느낌이나 내용을요, 제가 그거를 약간 활용해서 다른 용어로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 선생님, 저 너무 배가 고파요. 아, 배가 고프시구나.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반영이라는 거. 나머지 뭐 경청과 공감 이런 거는 뭐 찍으실 수 있고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가정을 방문할 때 전염병 환자 집 먼저 가면은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 환자는 맨 마지막이다. 이게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예요. 코로나 환자 맨 마지막에 갑니다. 아기들을 더 위주로 해요. 신생아 미수가 임산부 집 먼저 간다. 보건교육. 중요한 건요, 국민들아 스스로 건강해라 이거고요. 교육을 하는 목적, 보건자 빼세요. 이해 안 가시면요.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교육의 목적은요, 결국 그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을 알면요,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교육의 목적이에요.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스텝 바이 스텝, 난이도가 점점 낮은 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교육한다. 과거부터, 옛날에는 이랬었지. 구체적인 것부터, 또 아는 거 먼저. 그래야 접근성이 좋잖아요. 쉬운 거 먼저, 친숙한 거 먼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지능 방향이에요. 이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구추밖에 없습니다. 구추, 구체적인 거 먼저 설명하고 추상적인 거 가래요. 이건 결국 뭐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거 가라는 거랑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구추 외에는요, 여러분이 틀릴 게 없습니다. 그쵸? 쉬운 것부터, 과거부터, 구체적인 거 먼저, 단순한 거 먼저, 직접적인 거 먼저, 아는 거 먼저, 친숙한 거 먼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아 스스로 건강해라. 기관조 구독자분들 스스로 공부해라. 스스로 영상 봐서 합격해라. 이것입니다. 보건교육 실시 절차, 보건자 빼자고요. 교육을 할 때는요, 절차가 있어요. 제가 이번 영상은 941승 뭐뭐입니다. 왜 이런 거 설명하고요? 책에 있는 제가 감동받은 문구를 확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을 주의 집중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학습의 동기가 높아지거든요. 내가 니즈가 있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그 단계가 바로 도입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도입부에 항상 뭔가를 던져드리잖아요. 그것은 결국 주의를 집중해서 여러분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기 위한 단계가 바로 도입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본론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고시 문제에 뭐가 잘 나오는지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전개의 단계, 본론의 단계예요.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본론의 단계이다.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전체 학습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70-80%. 이게 바로 전개, 본론의 단계라는 거예요. 80% 하면 여러분 못 떠올르셔야 돼요. 80 에브리바디, 불쾌지수 80이면은요, 모든 사람이 불쾌하다 이거죠. 상아질이 치아의 80% 정도로 대부분이다. 요런 거 한 번씩 기억하면서 넘어갈게요. 결론 종결. 내용을 요약해주고요. 주요 개념을 요약하는 거. 바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결론 종결해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하나 보면 합격하나요? 이런 질문 있죠? 과거 기간조 영상 얼마나 많아요. 다 보고 썸머리하는 영상이에요. 이게 바로 결론 종결이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실시할 때는 도입부가 있어야 되고, 본론, 본격적인 교육을 해줘야 되고, 결론, 종결은 해줘야 된다. 마지막에 요약은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교육의 실시 절차입니다. 도입, 전개, 결론 또는 도입, 본론, 종결. 아시겠죠? 보건교육의 평가 방법, 진단평가, 형상평가, 총괄평가 맨날 나옵니다. 요것이 형상평가냐, 총괄평가냐, 진단평가냐 물어보죠. 여러분 요거는 하나 암기하자고요. 교육 전, 중, 후.
교육 전이라고 한다면 진단평가라고요. 교육의 중간이라고 한다면 형성평가를 하고요. 교육 끝난 후에는요, 총괄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진이 중형차 탄다. 머리 아프신 분들은 요 초성이라도 암기하세요. 전진, 교육 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진단평가, 교육 중형차, 형성평가, 교육 다 끝난 후, 총괄평가다.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갈게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평가 기준 점수가요, 60점 이상의 학생에게 수료증을 또는 자격증을 모두 발급했다. 이거는요,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60점 넘으시면 합격증 따죠? 물론 꽈락은 없어야 되지만요, 모두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평가입니다. 목표 지향평가, 절대평가예요. 그냥 60점만 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절대평가입니다. 집단 교육에는요, 7가지가 있어요. 강의, 집단 토의, 그룹 토의,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 분단 토의, 버즈 섹션, 대심 토의, 패널 토의, 심포지엄, 시범 교육. 이름이 같은 것을 암기하셔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나왔을 때 이게 뭔가 하면 안 돼요. 강의는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강의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찍어서요,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걸로 공부할 수 있죠? 비용과 시간이 절약돼요. 단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전 지식 없어도 가능하죠. 민주적인 회의 능력, 민주적 그룹 토의, 집단 토의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유로운 토론,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입니다.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키워드로 가세요. 참여자를 분단으로 나누었어? 분단 토의, 같은 말로 버즈 섹션이에요. 와글와글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반된 의견, OX, 패널 토의, 배심 토의입니다. 사형 제도 찬성? 아니 반대, 상반된 의견이라고 한다면요, 패널 토의, 배심 토의 가야 된다 이거예요.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누가? 발표자, 사회자, 청중,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전문가예요.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이죠. 보건행정 공식 하나 알고 갈게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좀 헷갈리는 거 하나 찝어봤습니다. 모성 사망률과 모성 사망비만 비교할게요. 모성 사망률이 분모가 직전 국시에 나왔거든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올라가겠죠? 모성 사망률이나 모성 사망비 역시 둘 다 같은 해 임신, 출산, 산육으로 인한 모성 사망의 수를 분자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망률과 사망비가 분모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망률은요, 가임 여성 수를 분모로 내리거든요. 사망비는요, 출생 아수를 분모로 내립니다. 특이하죠? 요거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아비 이렇게 기억할게요. 비를 물어본다. 모성 사망의 비를 물어본다면 출생 아수가 분모로 내려간다. 요거 하나 그냥 특이하니까 짚어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 보건소의 조직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져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중앙보건조직과 지방보건조직이 있어요. 중앙보건조직에는요, 보건복지부 하나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이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한다, 방역위생을 한다, 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조직이 아니야? 네, 아니래요. 그냥 기관이래요. 행정안전부는요, 일반적인 행정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돈에 관련돼서 또는 사람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게 행정안전부예요.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 하나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냥 기관이다. 지방보건조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다. 지방보건조직이 국시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지방보건조직이고요. 행정의 말단 조직이다, 최일선 조직이다, 이런 말로 대체가 됩니다. 보건소는요, 시, 군, 구에 설치해요.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런 식으로요.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한다, 보건소예요. 보건소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보건소장 누가 뽑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인사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한다. 보건진료소의 법적인 근거는 농특법입니다. 보건진료소가 뭐예요? 농어촌, 벽지의 의료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골 벽지 오지 농어촌이라도 공무원을 보낸다. 그게 바로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는 농특법이에요. 농어촌 특별조치법, 농어촌도 특별히 의료 수준을 조치하겠다 이 얘기죠. 보건진료소의 배경 볼게요. 1978년에 알마아타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한이다 그랬습니다. 2년 후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농특법이 생긴 것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지 건강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의료 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만들었어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보냅니다.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의사들은 안 가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적인 의원급, 조산원 등을 우리가 1차 보건의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차 의료기관은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싸거나 특별한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기보포,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기보포, 기본적인 거, 또 보편적인 거, 포괄적인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1차 의료기관.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슨 의원, 무슨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것들이요. 저는 조사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게 바로 1차 보건의료, 1차 의료기관입니다.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의 필수 요소.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적인 의원, 조산원 이런 것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의료가요. 필수 요소가 있대요. 접수주지, 접수주지,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거리만 접근성이 아니에요.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문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접근성입니다.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주민들이 납득 가능한 방법의 의료 시스템이어야 된다. 주민의 참여,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다 대학병원 가면 안 되죠. 동네 병원도 활용해야겠죠. 지불 부담 능력, 공짜는 아니어도 적절한 의료 수가가 제공되어야 된다.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 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된다. 이게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고 있죠. 1차 보건 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접수주지, 접수주지,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부담 능력입니다. 직전국시에 접근성 나왔죠? 그럼 이번에는 또 주민의 참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요. 주민의 참여는요.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동네 의원이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요건? 동네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다.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혜택은 균등하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다. 직장 아니면 지역밖에 없다. 제3자 지불제도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이 혜택을 줍니다. 65세 이상이면요. 질병명을 묻지 않아요. 65세 미만이면요. 질병명을 물어봐요. 노인성 질환이어야 됩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에요. 하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는요. 거동이 불편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나라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혜택을 줘요. 따로 가입해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건강보험료 안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현재 시점으로 12, 13%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한 7, 8%였거든요. 점점 오르는 추세예요. 미리 이런 돈을 띄어놔서 나이 먹은 사람들을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면은요, 질병명은 필요 없다. 65세 미만이면요,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어떤 혜택? 일상생활에서 밥이라도 먹고, 목욕이라도 하고, 똥오줌이라도 가려주고, 마트 가서 먹을 거라도 사다 주고, 은행 업무라도 봐주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회라는 말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냥, 알아서 해준다 이 얘기죠. 이 대상자는 누구냐?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 무조건 공통이라는 거죠. 하지만 병원에 입원 중이면 대상자가 아니에요. 왜? 국민건강보험공단 혜택 자체가 본인 부담금이 20, 30%이고 나머지는 다 공단에서 내주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 혜택을 이미 줬는데 또 막 요양보호사 보내주고 2중, 3중으로 줄 수는 없다. 한 가지만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병원 입원 중이면 노인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안 되고 퇴원을 하면은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장기 요양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는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를 기억할게요. 일정 시간 동안에 그 기관에서 보호한다. 아침에 9시에 갔어? 오후에 5시에 퇴근했어? 이게 바로 주야간 보호입니다. 또 일정 기간, 한 달에 9일까지는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단기 보호입니다.
방문 간호는요, 장기 요양요원,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뭐 치위생사 이런 사람들이 집으로 방문하죠.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 하면은요, 단기 보호로 가세요. 시설급여 2가지, 규모에 따라 나뉜다. 입소자가 9명 이내이다. 공생, 노인, 요양, 공생, 공동생활 가정이죠. 입소자가 10명 이상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노인, 요양 이 4글자는 그냥 공통이에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시설과 공생이 있는 거예요. 9명 이내면 공생, 10명 이상이면요 시설입니다.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까지와 포괄수까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항상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포괄수까지가 연달아 3번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요번에도 나오면은 4번 나오는 겁니다. 행위별수까지가 나와야 될 때 아닌가요? 여러분, 행위별수까지를 기억하세요. 행위별수까지는요, 사후 보상입니다. 사후? 뭐가 사후예요? 죽은 다음에 사후가 아니고요. 그 일이 벌어진 후에 돈을 낸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죠? 대학병원 가보셨나요? 각각 돈을 다 따로 매겨요.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 다 따로 매깁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매긴 뒤에 합산해서 진료비를 사후에 일 다 마친 후에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가 바로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말 그대로 행위별로 다 돈을 매긴다 이 얘기죠. 의료의 질은 높지만 의료비가 높겠죠. 이게 바로 장단점이에요. 포괄수가제는요.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가격을 그냥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방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과잉 진료 가능성이 낮겠죠. 포괄수가제 7개, 백내장, 눈이죠. 편도 조금 내려왔죠. 충수절제술, 맹장이죠. 탈장수술, 배죠. 자궁, 배죠. 제왕절개, 배죠. 항문, 똥구멍이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세요. 기억할 수 있는 거 백내장, 맹장수술, 충수절제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요럴 때는요, 포괄수가제입니다. 만약에 대장암 그러면은요, 포괄수가제예요? 아니죠. 대장암은 암이잖아요. 대장암을 포괄수가제로 해주면은 암 환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좀 이렇게 저렴하고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요런 것들만 포괄수가제로 묶어놓은 거예요. 60 넘으면 백내장 수술 거의 다 하십니다. 그리고 맹장은 남자분들이 많이 하고요. 여자분들 애 낳으면 제왕절개 거의 다 하잖아요. 치질도 50 넘어서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많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포괄수가제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뭐라고 얘기했죠? 신정사 안녕.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편안한 안녕의 상태, 웰빙의 상태가 건강이래요. 감수성이 높다? 병을 일으키기가 쉽다 이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맞춰보세요. 건강검진, 집단검진 몇 차 예방이죠? 2차 예방입니다. 보건교육 1차 예방이죠? 주민인식 개선 캠페인 1차 예방이죠? 재활, 사회복귀, 재적응 물리치료 3차 예방이에요. 질병을 일으키는 3요소, 병원체, 환경, 숙주. 그 중에서 사람은요? 인종은요? 숙주입니다. 모든 것이 결핵에 해당하지만 균검사에선 양성 확인이 안 된 자 뭐죠? 의사 환자예요. 모양은 완전히 결핵인데 확실하지가 않은 게 결핵 의사 환자입니다. 면역 이름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앓고 나서 생긴 면역 코자능이죠. 자연능동. 홍역 앓고 나서 생긴 면역 홍자능이죠. 자연능동. 예방접종 맞고 생겼어? 예인능. 인공능동입니다. 회복기 혈청 맞고 생겼어? 뭐죠? 항감. 항감면회 인수. 이것은 인공수동이에요. 항독소 맞고 생겼어? 항감. 항감면회 인수니까 인수죠. 백신 톡소이드 맞고 생겼어? 백톡 인능. 이거는 인공능동이에요. 감마글로불린 맞고 생겼어? 항감면회 인수니까 인공수동이다. 이렇게 가세요. 예방접종 중요하죠? MMR 생일은요 1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12에서 15개월에 맞는 거 MMR이에요. MMR은요 홍유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이죠. 디탭은요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이래요. 섞어놓고서 2, 4, 6개월이 맞는 게 아닌 것은 또는 5개월 지난 아기가 맞았어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죠. MMR만 기억하세요. 홍유풍을 기억하면 요거는 1년 이후라는 거. 태어나자마자 맞는 주사 뭐죠? B형 감염입니다. 결핵 예방접종 BCG는요? 한 달 이내에 맞으면 되는데 집에 결핵 환자 있으면 출생 당일날 맞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죠? A형 간염 먹어서 걸려요. 전염성 간염이다.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 전파되니까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홍역, 전염성이 강한 시기가 전구기, 카타르기입니다. 이때의 특징은요, 코플릭 반점이 나타난다. 코플릭 반점이 나타나는 것은 카타르기이고 전염성이 강한 시기이다. 코플릭 반점이 나타나는 질병은 홍역이다. 이렇게 어떤 방면으로 나와도 맞추셔야 돼요. 초기에 엄마가 걸렸어요. 태반으로 감염이 된다? 풍진이죠. 임신 중기는요, 매독이 걸릴 수 있습니다. 초풍, 중매. 임신 초기에는 풍진, 중기에는 매독이 엄마의 태반으로부터 태아에게 옮기 때문에 그 전에 엄마가 미리미리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수두, 대상포진 둘 다 항바이러스제를 먹는다. 공수병, 같은 말로 광견병, 개에 물렸을 때 생긴다. 인플루엔자, 독감입니다. 65세 이상은 매년 무료 접종을 해주죠.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에이즈, 같은 말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요. 에이즈는 결국 죽는 이유가요. 카리니 폐렴, 카포지 6종, 폐렴 때문에 죽는다. 합병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노인 대상자, 에이즈 환자 이런 사람들은요. 개별 상담한다. 모기가 전파하는 거? 일본 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세균성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런 것들 다 먹어서 걸립니다. 장티푸스는요. 환경위생을 개선하면요. 예방할 수가 있어요. 왜? 우물물 같은 거 먹고 걸렸어? 그러면 수돗물 먹으면 되거나 정수된 물을 먹으면 되니까요. 장티푸스 균은요. 살모넬라 타이피균, 우리 매독균은요. 트레포네마 팔리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같은 말로 5157 제가 맨날 0157이라고 했는데 이걸 5157이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이 균이 157번째로 발견한 균이다 이런 뜻이래요. 햄버거 패트 먹고 걸렸어. 오염된 쇠고기 먹고 걸렸어. 디프테리아 시크 테스트로 진단한다. 남리동의 메두사야 D 마라 1급 감염병. 폐렴구균, 말 그대로 폐렴구균, 세균성 감염병입니다. 2급이죠. 결핵 2급입니다.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핵, 홍역 2급 감염병이에요. 결핵 예방접종 BCG. 매독의 원인균 트리포네마 팔리듐. 매독은요 VDRL로 진단을 한다. 꾸준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매독 걸렸어요. 너무 심란해하죠? 부부가 함께 치료하세요. 파트너랑 함께 치료하세요. 꾸준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성홍열 2급 감염병입니다. 열자 들어가는 거 다 3급인데 성홍열만 2급이라서 특이하다는 거. 인후통이 심하다. 아동에게 많이 발생한다. 에어컨 냉각수에서 생기는 감염병 레지오넬라증입니다. 렙토스피라증, 감염된 들쥐 렙토스피라증이에요. 탄저균은요 오염된 토양에 있대요. 임질 성병이죠. 연성하감 선병이에요. 성병류, 병원 감염증류 다 4급입니다. 클라미디아 4급이에요. 성병 관련된 건 거의 다 4급이에요. 세균성 식중독, 아장살장, 돼지고기 삶아 먹어. 돼지고기 먹었을 때 익히지 않았다면 살모넬라에 감염될 수가 있다. 어피를 먹고 걸렸어? 장염 비브리오균이죠. 통조림 먹고 걸렸어? 보톨리니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잠복기가 가장 짧다.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은 두세 번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요번은 또 포도상구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독소형 식중독, 보톨리니스 웰치균, 포도상구균. 리케차성 감염병, 발발즈. 발진티푸스, 리케차, 발진열, 리케차, 찌찌가무시, 리케차. 찌찌가무시는 찐득이었죠?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하나 기억하세요. 발진열, 쥐벼룩이라는 거. 기생충 관련 감염병, 간흡충, 폐흡충, 회충, 강가 유역에 있는 거, 간흡충, 간디스토마. 산폐, 산간 지방에 있는 거, 폐흡충, 페디스토마. 일종의 풍토병이다. 유충, 야간에 항문이 간지럽다, 똥꼬막이 간지럽다. 요충이에요, 요충. 12지장충, 구충, 숫자 12, 숫자 9 기억해보세요. 체독벌레, 경피 감염. 오염된 토양에서 벌레나 그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트리코모나스 질염, 제사상병이다. 말라리아, 모기죠. 일본 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다 모기 때문에 생긴다. 결핵약, 아이나를 장기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발성 신경염이 생기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먹는다? 비타민 B6를 먹어요. 이게 바로 피리독신이죠. 1차 결핵약 4가지,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부톨, 스트립토마이신. 스트립토마이신 SM 많이 먹으면 난청이 올 수 있다. 난청은 제팔 뇌신경, 속귀신경, 제팔 뇌신경이죠.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온다. 만성질환은요,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쳐요. 짜게 먹고,
살찌면 고혈압이 걸리고, 단 거 좋아하고 살찌면 마찬가지로 당뇨가 생깁니다. 생활 습관이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 만성 질환은 3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으면 만성 질환입니다. 관절염으로 하면은 수중 운동, 수영해야 되죠.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체중을 부하해 주는 게 골다공증에는 좋으니까. 고혈압에서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이다. 또 요양보호사 고혈압에서 중요한 거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을 계속 먹어라.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정기암 6종은요. 방위, 간대차, 방, 유방암, 위, 위암, 간, 간암, 대, 대장암, 자, 자궁경부암, 폐암이 추가됐죠.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나머지 다 40세 이상인데 대장암은 50세 이상이죠. 뇌졸중 아니고요. 중이에요. 중풍할 때 중입니다. 막히면 뇌경색으로 진단 나오고요. 터지면 뇌출혈로 진단이 나옵니다. 일단 언어마비, 말을 잘 못하게 되고요. 몸이 굳는 반신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뇌가 망가지면 오른쪽으로 반신마비가 오고요. 우뇌가 망가지면 왼쪽으로 크로스로 마비가 옵니다. 성인 간호, 경련 환자 가장 먼저 기도를 확보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쇼크,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트렌달렌버그 포지션. 담요 같은 전체 보온 또는 보일러 온도를 올려주죠. 부분 보온은 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에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은 등 척성 운동을 권장한다. 팔행 검사,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어봤을 때 1분 정도 있어서 손 저림이 심하다 하면은 수근관 증후군이다 알 수 있는 자가 진단 검사예요. 역류성 식도염, 유의사항, 체중을 줄여라. 소량으로 자주 섭취하고 과식은 피한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한다. 탄산음료는 피한다. 출혈 경향 환자, 혈우병 환자, 위암 환자, 위궤양 환자는요. 아스피린을 피한다. 대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있는 타이레놀을 복용한다.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를 절제한 이후에 먹자마자 대소변으로 나가는 거죠. 예방식이 고단백, 고지방을 먹어라. 저탄수화물, 저수분을 먹어라. 탄수화물을 조금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라 하는 것은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이죠.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한다. 소량씩 자주 고기와 달걀을 제공한다. 위절제 환자는요.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않아서 악성 빈혈이 생긴다. 충수염, 맹장염이죠. 물 포함 금식이에요. 관장 금지, 진통제 사용 금지. 치료가 지연되었을 때 합병증으로 복막염이 올 수 있다. 충수염 하면은요. 포괄수가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췌장의 역할, 췌장액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복합세입니다. 소화기관의 역할, 소화효소를 분비한다. 탄단지,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분비되죠. 뇌 분비기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온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린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상승시킨다. 간신사, 저단백 3종이죠. 간,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또는 요독중에 있는 신부전 환자죠. 사구체 신염, 저단백 3종이에요.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강 공기대, 위기바 정상강 공기대, 위내시경, 위간 조영술, 기관지경, 발음관장, 정맥신우 촬영술, 상부위장관 촬영술, 간기능 검사, 공곡시 혈당 검사, 기초신진 대사율 측정,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금식인 거 아시죠? 기관지경 검사, 최소 4시간 이상 금식하게 한다. 우리 교과서에는 4시간입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6에서 8시간 교과서대로 하세요. 그래서 특이해서 국시에 나왔다는 거. 보통은 8시간 이상 금식인데 기관지경은 4시간만 금식해도 된다는 거죠. 수혈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 혈액형 검사 또는 교차 시험 검사, 교차 반응 검사예요. 수혈할 때 중요한 거 바이탈 재고요. 50cc 생리식염수를 혈관에 정확히 주입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수혈 받는 팔은 약물 주입 안 하죠. 처음 15분 동안 지켜봅니다. 왜? 부작용이 15분 이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작용일 때 일단 중지하고 보고합니다. 협심증, 심근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안 돼가지고 관상 동맥이 좁아진 거죠.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하 투여하는데 안 들었어.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됐어. 심근경색증일 수가 있다. 심근경색증, 절대안정, ABR, 심전도 모니터링 하고요. 모르핀 정맥 주사한다. IV 한다. 중요하죠. IM 아니에요. 모르핀을 IV 한다. IV, 정맥으로 놔야 빨리 진통이 없어지니까요.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류 가진 환자의 간호. 동정맥류가 뭐죠? 인공혈관입니다. 인공혈관을 심어가지고요. 그 혈관을 이용해서 혈액투석하는 거예요. 동정맥류의 진동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 진동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고요.
동정맥류를 심은 팔로는요, 압력을 주지 않아요. 압력을 주지 않아야 되니까 무거운 물건 안 들어요. 팔베개 안 한다. 심한 운동 안 한다. 혈압 재면 쫙 쪼이죠? 혈압 안 된다. 혈액 채취 안 한다. 정맥 주사도 놓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립선 절제술, 무거운 거 금지. 또 따뜻한 찜질. 전립선 절제술 세척액은 멸균 생리식염수라는 거예요. 뇌압 상승 간호, 머리를 높인다.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가 맞죠? 뇌졸중은요, 실어증, 언어장애, 또 평형 감각에 이상이 온다. 손해가 이상하면 운동 실조증, 균형을 못 잡는다 했어요. 파킨슨, 도파민 부족이라고 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어린이는 크레틴병, 성인은 점액 수종, 점액 부종이라고 했죠. 갑상선 호르몬 구성 무기질은요, 요오드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티록신이 생성이 안 되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온다. 당뇨병의 4대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섭취한 식사량과 측정한 혈당을 기록한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니지 않고 발을 보호한다. 저혈당의 증상은 빈맥, 발한, 두통, 백내장 수술 후 압력을 조심한다, 수술한 쪽이 위로 올라간다, 단 고름이 나온다면, 농흉이 흐른다면 아래쪽으로 가게 한다. 눈 수술했어, 귀 수술했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왜? 코 풀고 재채기하고 머리 감으면은 뻑하고 수술부위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내전과 외전만 볼게요. 사지가 인체의 중앙선으로 가까이 오는 것, 정중 단면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가까이 오는 게 내전입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기억나시죠? 밖으로 하는 거 외전이에요. 골다공증 노인이 낙상 시 고관절 골절이 되기 쉽죠? 골다공증을 왜 온다? 갱년기에 여성의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골다공증이 온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또 골다공증은 등척성 운동이 좋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는 식균작용, 적혈구는 산소 운반,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한다. 문제, 90% 이상의 물,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의 액체 성분은 혈장이에요. 좌심실이 두껍습니다. 심장 부위 중에서 압력이 가장 높고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을 대동맥을 통해 전신에 공급하기 위해서 두꺼운 게 바로 좌심실이라는 거.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거 뭐 혈압 재는 근육 아니에요, 여러분. 횡격막은요, 호흡할 때 이용되는 근육이다. 횡격막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자세가 상체를 들어 올리는 자세예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은요,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죠. 그래서 호흡이 곤란할 때는요, 상체를 올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난관의 팽대부,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추죠, 시체. 또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을 생성한다.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항시, 시상하부예요. 숨내, 연수는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호흡 중추가 있는 곳입니다. 호연수 이렇게 기억하세요. 호흡 중추가 있는 곳 연수이다. 항상성 유지, 체온 조절 중추, 시체, 시상하부예요. 뇌신경 12쌍 중에서 제8 뇌신경, 속귀신경, 내이신경, 청각신경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촉진되죠.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되고요. 땀이 납니다. 혈압이 올라간다. 혈관이 수축한다. 방광은 이완돼서 배뇨가 억제된다는 거.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제이다. 검사의 종류, 소변검사. 일반적인 소변검사, 첫 소변은 버린다. 얼만큼? 50cc. 24시간 소변검사는요, 첫 소변을 전부 몽땅 버리는 거예요. 20초 싹 다 버리고 두 번째부터 모은다 이 얘기입니다. 소변 배양검사. 이 사람 자체에 균이 뭐가 있나 배양을 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잡균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균적, 멸균적으로 채취해야 된다. 배양검사 하면은요, 무균, 멸균이 세트로 갑니다. 대변검사. 대변검사를 통해 위장간의 출혈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잠재성 출혈검사 주의사항. 이 대장검사할 때는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피인 줄 알거든요. 3일 전부터 붉은색 야채, 철분제제, 육류를 피한다. 객담검사.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는 거죠. 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래를 받는 것입니다. 복수천자, 배에서 물 뽑는 겁니다. 좌위, 반자위 이 자세로 있어야 배에서 물을 뽑을 수가 있어요. 복수 배액 시 배액의 수집통의 위치는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복부보다 아래,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소변주머니는요? 소변주머니 역시 내 몸보다 아래, 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왜? 역류 방지를 위해서. 요추천자 시행시의 자세, 구부려, 새우 등 자세죠. 여기서 어디서 물 뽑아요?
요추 5개가 있습니다. 3, 4번 사이에 척수에 지주막 하강에서 이 요추 천자액을 뽑아요. 뇌척수액을 채취한다. 이 시행시의 자세는 새우 등자세이지만 다 끝나고 나서는요, 똑바로 누워야 된다. 앙아위가 되어야 된다.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어야 된다. 왜? 천자액이 유출될 수가 있잖아요. 누수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동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똑바로 눕는다. 침상, 밑고반, 윗담침, 밑톳잎을 고무포, 반옷잎을, 윗톳잎을 담요, 침대포, 요 순서입니다. 밑고반, 윗담침 요거 암기하시면은요, 요거 혹시 순서 물어봐도요, 밑고반, 윗담침 맞추실 수가 있어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번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검사실로 갔을 때 준비해야 될 침상은 개 엑스레이실 갔어. 개방 침상입니다. 목욕, 침상 목욕이 제일 중요하죠. 침상 89. 89는 뭐 더하기 뭘까? 43 더하기 46이다.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침상 목욕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이다. 요거는 보기에 잘 나옵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라. 침상 목욕의 순서 얼팔가, 얼굴, 팔, 가슴, 그리고 회음부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침상 목욕 시 환자의 눈은 비루간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닦고, 그리고 눈곱이 있는 쪽 먼저 닦아요? 없는 쪽 먼저 닦아요? 눈곱이 없는 깨끗한 쪽 먼저 닦죠.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회음부 간호 가장 중요한 거, 남성이든 여성이든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여자는 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도, 질, 항문 순서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이 생식기를 생각해 보세요. 요도 아래 질 있죠. 질 뒤에 항문 있죠. 요 순서로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치골에서 항문으로, 어떤 말이 나와도 맞추셔야 돼요. 항상 맨 마지막은 항문이죠. 요도, 질, 항문. 212 숫자로 요도 두 글자죠. 질 한 글자죠. 항문 두 글자죠. 212 요도, 질, 항문. 어떻게 서라도 암기하세요. 남성 회음부 역시 맨 마지막에 항문인데요. 귀, 치항. 귀도 닦고요. 음경 닦고 치골 항문 닦는 거예요. 귀, 치항. 포경수술 안 했어요. 이 껍데기 포피까지 뒤집어서 닦아준다. 요도구 부위는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남성 나왔으면 한 번 여성 나오고 이런 경향인데요. 직전 국시에 남성 회음부가 나왔어요. 만약에 요번에도 나온다고 하면 여성 회음부겠죠.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치골에서 항문 쪽으로 닦는다. 위간 삽입. 무의식 환자나 구강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위간을 삽입해요. 위간을 삽입하려고 할 때는요, 환자를 상체를 좀 올려줍니다. 팔러스체의 좌위, 반자위. 왜? 기도 흡인될 수 있으니까요. 코끝에서 귀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가 위간의 길이에요. 체위, 이 체위 뭐죠? 좌측 심스위죠? 측와위라고도 해요. 관장 자세, 항문 검사할 때 자세입니다. 체위 문제 두 문제 꼭 나오죠. 트렌달렌버거 포지션, 쇼크 체위예요. 발끝에 있는 피라도 모아가지고 심장에 몰아줘서 중심 정맥압, 펌핑하는 힘을 실어줘라 이 얘기입니다. 쇼크는 순환이 부족하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렌달렌버거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또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 뇌압 상승 간호, 뇌압이 찼어요. 머리를 아래로 내리면 더 압력이 차겠죠? 상체를 올립니다. 뇌압 상승을 예방하는 자세는 머리를 올려주는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이다. 또 호흡이 곤란하면요, 상체를 올려주는 체위, 이 체위입니다. 배횡하위, 여성 회음부 간호할 때 이 자세를 취해야겠죠? 여성 환자에게 단순 도뇨를 시행할 때 적절한 체위이다. 단순 도뇨하는 목적 뭐예요? 이 단순하게 소변을 빼는 목적은요, 잔뇨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실금 예방이에요? 아니에요. 요실금 예방은 쾌결 운동해야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해야죠. 잔뇨량의 확인이에요. 단순 도뇨는요, 외과적인 무균술이다. 요로 감염 생기지 말라고 외과적으로 멸균하는 거예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 놓는다. 도뇨관이요. 꺾이거나 눌리면은요, 소변이 안 빠져요. 배가 막 부풀어 오르거나 통증이 있죠. 항상 도뇨관, 연결관이 꺾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된다. 소변 주머니는 주기적으로 비워줘야 된다. 이게 관절 운동이 요즘에 국가고시에 한 문제씩 꼭 나오더라고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굴곡과 신전은 기본이에요. 굴곡이 여태까지 국시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관절의 각도가 줄어드는 것이 굴곡입니다. 고개를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가 인사를 했을 때 이 각도가 줄어들죠. 이게 바로 굴곡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까딱 옆으로 각이 좁아졌죠. 이게 바로 측방 굴곡이래요. 이것도 국시에 나왔잖아요. 팔꿈치를 구부리는 거, 고개를 숙이는 거, 각이 줄어드는 것을 굴곡이라고 합니다. 신전은요, 관절의 각도가 커져서 서로 멀어지는 것이다. 관절을 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팔을 구부렸어. 이거는 굴곡이었죠.
구부렸던 팔을 폈어요. 요게 바로 신전이 되겠죠. 또 무릎을 폈어요. 요게 신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내전, 외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골고루 나오니까요. 이 정중 당면에서 이 안쪽으로 가까이 오는 게 바로 내전입니다. 외전은요, 정중선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게 외전입니다. 지팡이와 목발 이 영상에서 끝내세요. 여러분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버스를 탑니다. 올라갈 때 뭐예요? 올지건마, 올라갈 때 지건마다 이 얘기입니다. 올지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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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때 지건마. 요것만 좀 암기를 하세요. 지건마.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마비다리. 올라갈 때 지팡이 찍고 건강한 다리 한쪽 하고 마비다리 한쪽 하고, 이게 올라갈 때 얘기고요. 평지나 내려갈 때는 지마건입니다. 지마건. 올지건마, 내 지마건, 올지건마, 내 지마건. 아시겠죠? 올라갈 때 지건마, 내려갈 때 지마건, 또는 평지 역시 지마건이에요. 지팡이 찝는 위치. 이 사람은 오른쪽에 찝었죠. 왼쪽 편마비인 경우는 오른쪽에 찝을 수가 있어요. 편마비 쪽으로는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거든요. 새끼 발가락 지점부터 앞으로 15, 옆으로 15, 이 바깥쪽으로, 여기가 지팡이의 위치입니다.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 세트입니다. 올지건마. 지팡이 역시도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였잖아요. 목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세트이다. 건강 세트가 뭐야? 건강한 다리 먼저 올리고 세트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트라는 것은요, 불편한 다리와 목발이 함께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가고 으차차차 아픈 다리랑 목발이 같이 올라간다는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목발은 건강 세트로 올라간다. 목발은요, 평지나 내려갈 때는요, 반대로 세트 건강이에요. 건강 세트의 반대는 세트 건강이잖아요.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 세트,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 세트. 올지건마, 내 지마건,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요것만 기억하시면 지팡이 목발 끝나잖아요. 편마비 보행기 순서. 보행기는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없습니다. 그냥 평지만 존재해요. 아시겠죠?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다리랑 세트로 가야 돼요. 그림만 보면은요, 이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오른쪽 다리랑 보행기를 같이 찝고 나서 건강한 왼쪽을 찝거든요. 그래서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쪽하고 세트로 간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행기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보행기랑 마비다리, 불편한 다리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예요. 보행기 보조할 때는요, 보행기 뒤쪽에 섭니다. 불편한 쪽에 뒤에 선다. 인구와 출산, 공식, 구하고자 하는 값이 항상 분자로 가는 거죠. 노년 부양비, 노년이 분자로 가요. 65세 이상이 분자로 간다. 총 부양비,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게 총 부양비죠. 돈 버는 사람 분모로 내려가고요. 돈 안 버는 사람, 아기와 노인을 분자로 올립니다.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이 분자로 가요. 0에서 14세. 노령화 지수, 노령인구, 고령인구가 분자로 올라가죠. 모성 사망률, 모성이 사망한 수를 분자로 올립니다. 인구 피라미드 유형, 여기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오죠. 인구와 출산은 요거 하나만 내도 한 문제 맞죠. 피라미드형, 아기들이 많아요. 유소년 인구라고 합니다. 0에서 14세 인구라고도 하죠. 얘네가 더 많다. 2배가 넘는다. 피라미드형이에요. 종형은요, 노인과 아기들이 같다는 거죠.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같은 게 이게 종형입니다. 항아리형은요, 노인이 많은 거죠. 0에서 14세 인구가 노인보다 더 적다.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별형은요, 돈 버는 인구가 많습니다. 15에서 64세 돈 버는 인구,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50%를 넘는다, 60%다, 70%다, 80%다, 90%다, 50%를 넘는다, 많다는 거죠. 돈 버는 사람이. 이게 별형이에요. 표주박형, 호로형, 농촌형은요, 돈 버는 사람이 적은 거죠. 15에서 64세 인구가 기준이 되고 얘네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다. 50, 40, 30, 20 더 작다. 이거는요, 돈 버는 사람이 적다는 거니까 농촌형, 호로형, 표주박형이 되겠습니다. 아기들이 많다, 피라미드형.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된다 하면은 종형이 되는 겁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50% 이상이면 별형, 미만이면 호로형, 표주박형, 농촌형이에요. 영아 사망률,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기준 중에서 1세 미만의 죽은 영아 수의 비율을 구합니다. 자궁내장치 IUD 루프죠. 부양비는요,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 부양하는 거죠. A에 대한 B는 A분의 B라고 했어요. 총 부양비는 총 돈 버는 사람 분의 총 돈 안 버는 사람의 비다. 생산연령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 인구의 비이다. 생산연령 인구 분의 비생산연령 인구의 비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생산 연령 인구,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유입돼서 50% 이상이면 벼령입니다. 환경보건, 불쾌지수요. 이 지수 외우자고요. 75% 이상, 불쾌지수가 7.5 이상이면요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다. 80 이상이면요 80 에브리바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하다. 86 이상이면요 난 86년생을 견딜 수가 없네. 견딜 수 없다면 86 이상입니다. 열 중증에 4가지가 있어요. 열사병과 열경련 기억할게요. 소금물을 먹여야 된다. 열경련이죠.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다. 시상하부가 망가졌다. 열사병입니다. 기온 역전. 높은 곳이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온도가 더 높다. 상부 온도가 높다. 왜? 이게 바로 대기오염이다. 이게 바로 기온이 역전됐다 이거예요. 열섬은 뭐예요? 도시 온도가 더 높다. 이게 열섬이었어요. 쥐와 해충에 의한 감염병. 쥐새끼 발발증 아시죠?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다 리케차입니다. 쯔쯔가무시 찐득이 직전 국시에 나왔어요.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은 쥐벼룩이죠. 요번에 왠지 목이 좀 유력하죠? 일본 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심장사상충 다 모기 때문에 생깁니다. 파이는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식중독균. 이산화탄소는요, 대기 오염의 지표인가요? 노노노.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대기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는요, 실내에 있을 때만 문제가 되고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온실 효과의 원인 기체이기는 하죠. CO2, 이산화탄소 뒤로부터 이산화탄소 CO2 되는 거예요. 무생무치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래요.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정상적인 공기 성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실내 공기 오염이 발생했을 때 군집독이 생긴다. 산성비,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이산화황, 아황산가스 같은 말입니다. SO2죠? 이게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고요. 산성비가 내리는 원인 물질, SO2, 이산화황, 아황산가스 같은 말이에요.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 엘니뇨,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 라니냐. 핌뇨, 요 비중이 높다. 핌뇨, 다뇨, 요 비중이 낮다. 찬물, 더운 물. 냉해 효과, 온해 효과. 관절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는 거 냉해 효과, 관절 혈액의 점도가 감소하는 거 온해 효과 이겁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내는 거 환경 개선 부담금이에요. 산업보건, 직업병, 레노 증후군 아시죠? 진동 때문에 생긴다.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 도중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인명손상이 났어. 상해가 났어. 이게 산업재해입니다. 재해를, 사고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계획하는 사람 있어요?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산업재해의 정의예요. 근로자의 작업 환경 중 유해 인자에 관한 관리 방법. 바꿔버리는 게 최고예요. 그게 바로 대체, 제거입니다.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분무식을요, 전기 흡착식으로 바꿨다. 유리병 깨지죠? 철제통으로 바꿨다. 이게 바로 대체, 제거입니다. 같은 말을 아셔야 돼요. 작업 환경에 물리적인 유해 요인이 뭐냐, 화학적인 유해 요인이 뭐냐, 이게 국시 연달아 2번이 나왔어요. 물리적인 거는요, 첨가물이 없습니다.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물리적인 거예요. 그냥 진동이 느껴졌어. 또 세균이 있어. 온도 이런 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산기압 이런 것이 물리적인 것이고요. 화학적인 것은요, 외부의 어떤 성질입니다. 살충제를 뿌렸어. 유해가스, 유기용제, 곰팡이가 생겼어. 이런 게 바로 화학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거. 내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직업병 나왔죠?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특정의 질병이 직업병입니다. 하루아침에 한두 달 만에 생기지 않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요. 납은요? 치은의 암자색의 착색, 유산, 무월경, 빈혈, 피냄새가 나는 게 납입니다. 인쇄공, 페인트공, 축전기, 배터리 제조 원료. 이게 뭐 납중독이 된대요. 안 돼. 있다 병. 카드 이빨 긁었어. 카드뮴, 고련화, 보행장애. 진동, 레노병, 레노 증후군 아시죠? 드드드드드. 이게 바위를 깨는 차감기 작업자, 드릴 작업자들이 생깁니다. 진동이나 추위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레노병이 생긴다. 장시간 컴퓨터, VDT 증후군, 저 귀관절을 생각하세요. 컴퓨터 작업 시 목과 어깨가 결린다? 경경환 증후군이다. 모가지가 쑤십니다.